안녕하세요. 노자랑 놀다 김영입니다. 오늘은 노자랑 놀자 27강 노자 경문의 68장, 69장, 70장, 71장을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의 썸네일은 부쟁지덕, 다투지 않는 덕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11시에 이 노자랑 놀자 강의가 나가야 됐지만 우리 덧탐사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우리 모든 직원과 서포터즈들이 가서 항의하고, 또 시민 언론 덧탐사는 우리 시민들이 지키자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응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늦어진 점 여러분들 시청자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우리 덧탐사 일하는 수고하는 임직원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시민 언론에 일하는 그 모든 직원들도 시민들의 어떤 성원, 참여, 이 응원 속에서 우리 덧탐사 또 시민 언론, 이게 시민 학당이 유지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또 결의를 다지고 기운을 내서 우리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족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서 맞서서 당당한 대한민국, 아름답고 멋있는 대한민국,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시민학당에서 민주공화국, 정의로운 공동체, 올바른 심리식을 각성하는 데 우리들의 소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새로 개설한 전 독립기념관 관장인 이준식 박사의 살아있는 독립운동사도 여러 시청자들의 연락과 같은 성의에서 첫 강의가 한 5천 명 이상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최영문 감독의 사진, 사실인가 진실인가도 폭발적인 관심 속에서 이번 2학기에 시작이 되어서 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강의하시는 강사분들과 또 이 강의를 듣는 시민학당의 여러 회원님들이 정말 서로 의기가 통합해서 이 시민학당을 꾸려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 강의에 이어서 정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김근수 소장의 예수 이야기라든지, 수요일날 오전에 하는 김은교 선생의 김수용 시로 쓴 자서전이라든지, 목요일날 강의하는 백승정 교수의 인물 한국사, 또 우희종 선생님이 격주로 하는 화요일하는 생명, 과학 그리고 선, 양희삼, 백자 두 분의 일요일날 하는 동백 아자씨, 그리고 목요일날 오후에 하는 김기돈 신부님의 아리오소 기타 교실, 이 강의도 우리 시청자들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 강사들이 분발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호응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강의, 수준 높은 공연 를 보여드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번 2학기의 시민학당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27강의 68장 천도에 부합하는 길이라는 경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고 뜻을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선의 사자 불무 선전자 불로 선승적자 불효 선용인자 위지하 시위 부쟁지덕 시위 용인지력 시위 배천고지극. 노자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했죠. 그래서 병자 불상식이 군대는 쓸데없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평화를 추구했지만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올 때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수세적인 방어적인 전쟁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또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7강에서 공부할 그 내용에는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화주의자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렇게 의심하겠지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을 공격하고 해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나의 인권, 나의 생명,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는 단호히 맞서서 우리의 생명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68장의 천도에 부합하는 길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위사자 불무, 위사할 때 사자는 무사입니다. 선비사자도 했지만 무사. 장기를 둘 때 보면은 여러분들 한나라 초나라의 전쟁을 빗대 가지고 초록색의 초나라, 붉은색의 한나라 전쟁할 때 왕 옆에 사가 두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그 호위 군사를 말합니다. 이 전쟁을 할 때 앞에 사가 5명이 있고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가 2명이 있는 거로 장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는 그와 같이 무사입니다. 훌륭한 무사는 불무, 무용을 앞세우지 않고 선전자 불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 이게 선자는 착할 선자가 아니라 잘할 선자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불로, 이 감정적으로 썩내지 않고, 이 전쟁을 잘할 때 흥분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기분에 따라서 무모한 공격을 하다 보면 병사들을 지키게 되죠.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아주 냉철해야 됩니다. 감정을 죽이고 합리적이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선승적자 불려, 승적, 전쟁을 통해서 잘 이기는 사람은 불려, 여자는 더불어 싸운다. 무조건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않고 선용인자 위지하, 사람을 잘 쓰는 사람, 군사들이라든지 자기 부하들을 잘 쓰는 사람은 그 위지하, 그 장군이라든지 지휘관은 위지하, 자기를 항상 겸허하게 뒤로 돌려요. 공격을 할 때는 지휘관이 제일 앞장서서 싸우지만 후퇴를 할 때는 자기 부하들을 먼저 소개시키고 뒤로 후퇴시키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방어를 하다가 후퇴를 해야 해요. 선용인자 위지하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군사를 잘 쓰는 사람은 위지하, 자기를 항상 낮추고 뒤로 돌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시비 부쟁지덕, 이것을 일컬어서 부쟁지덕, 남과 다투지 않는 덕, 남과 맞장서서 싸우고 남을 공격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방어하고 항상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기 부하를 아끼고 하는 그런 덕이라고 한다는 거죠. 시비 용인지덕,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잘 쓰는 힘이고, 시비 배천고지극, 이것이 하늘에서 정해진 고지극, 옛날부터 내려오던 훌륭한 준칙, 극이라는 것은 법칙, 무모하게 공격하지 않고
자기의 부하를 아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천고의 극천고의 준칙에 배는 해당된다, 이런 뜻입니다.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27강의 두 번째 장인 69장으로 넘어갈까요? 우리가 3월 달에 노자랑 놀자 공부를 해서 이제 거의 노자랑 놀자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강의까지 포함해서 한 4번 정도만 하면 강의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노자의 전반적인 이 얘기도, 왜 노자가 2500년 전에 쓰여진 5천자밖에 되지 않은 그 경문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정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 얘기도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장도 앞에 68장과 같이 용병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경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병 유혼 오불감 이주이위객 불감 진촌위 태척 시위 행무행 양무비 양무족 진무병 화막대어 경적 경적 기상 오보 고항병 상가 애자승이. 용병유온, 용병술에 이런 얘기가 있다. 오불감 이주이위객, 나는 감히 주체가 되기보다는,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기보다는 객체가 되며, 아까 그 68장에도 얘기했지만 노자는 선제 공격을 하고 남을 침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부국강병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 자기 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주동적으로 하는 주체 입장에 대해서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객체 입장에 대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불가 진촌이 태척, 감히 한 촌을 앞으로 진격을 하고 퇴척, 물러날 때는 한 척을 물러나요. 공격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조금씩 공격해요. 그런데 물러날 때는, 전쟁하다 좀 불리할 때는 자기 병사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물러나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정비를 해서 방어선을 막기 위해서. 무모하게 공격을 하다가 함정에 빠진다든지 덫에 빠진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시위, 행, 무행, 양무비, 이것을 일컬어 행은 진용입니다. 항렬, 진용을 갖추려고 하지만 무행, 진용이 없고, 펼쳐진 진용이 없고, 양무비, 양자는 팔을 걷어붙인다,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려고 하지만 무비, 부딪힐 팔뚝이 없고, 잉무정, 싸우려고 하지만, 땡기려고 하지만 이 무적, 다툴 적이 없어요. 진무병, 병장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무병, 병장기가 없어요. 아니, 적극적으로 병장기를 가지고 진을 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세적으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한다는 거죠.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 막대어 경적, 화는 막대어 경적,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여기 어느 뭐뭐 보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어요. 전쟁에서의 화는 뭐예요? 자기 군사들이 몰살하고 떼죽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 하나도 소중한데 그 지휘관이 지휘를 잘못해가지고 함정에 빠져서 자기 부하들이 수천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한다. 이거는 지휘관들이 적을 가볍게 보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아까운 부하들을 죽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초나라와 한나라의 그 전쟁에서도 초나라의 항우장사 초패왕 항우가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사면초가에 걸려서 그 대회전에서 패배를 한 것이죠. 처음에는 항우의 군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항고조 유방보다 훨씬 더 많은데 불구하고 무미하게 항우 장사는 역발산의 기계세, 자기의 힘이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이 세상을 덮을 만하다고 해도 무모하게 공격을 벌이고 말 안 들으면 자기 부하를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앞으로 진격하라 돌진하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덕이 있는 항고조 유방한테 전략 전술, 항고조 유방은 장량이라는 전략 전술가가 있었거든요. 이 전략 전술가가 이 장면 아주 산세를 본다든지 매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때를 어떻게 공격해야 된다든지 이거를 다 항고조 유방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병력이 적으면서도 힘이 셌고 성력이 많았던 초패왕 항우와 싸우면서 하면 할수록 유리한 경지로 가게 되고 이 초패왕 항우는 전쟁을 하면 할수록 자기 군사들이 도망을 가고 잊어버리고 죽게 되고 손실이 돼서 궁극적인 승리는 항고조 유방, 처음에 전략이 부족했던 항고조 유방이 장자방의 전략 전술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를 이뤘어요. 항우 장사는 어떻게 했냐면요,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좀 불리하잖아요. 불리해가지고 도망오는 그 장수들, 장군들을 부하들이 보는데 앞에서 가죽 채찍으로 볼기를 까고 때려요. 너희는 도망갔지? 너 전쟁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는 초패왕, 항우장사의 장군들은 전쟁이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도망을 가버려요. 귀순해 버립니다. 항고조에게 귀순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날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병영에 가서 그날 전쟁에 대한 결과를 논평할 때 그 장수들이 저 부하들 앞에서 볼기를 까여가지고 채찍을 당하니까 그런 수모를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미리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점점 전쟁을 할수록 그 초나라 초패왕 항우장사의 장군들이 귀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면초가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면초가 항고조 그 유방이 덕을 가지고 많은 장수들을 끌어모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초패와 항우장사의 장군들이 전쟁을 하다 좀 불리하면 오늘 저녁에 내가 불려가서 창피하게 내 부하들 앞에서 볼기를 까야 돼. 그러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도 도망가요. 자꾸 기순을 하니까 결국은 고립이 돼요. 초평이 고립이 되어서 자기 귀순한 초나라의 군사들이 이 항우장사를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초나라 노래를 부르요. 귀순한 사람들이 약올리는 거죠. 그게 사면초가라는 거예요. 사면초가에 걸렸다는 게 포위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전쟁을 할 때 이 노자가 말했듯이 화는 그 상대방 적을 가볍게 보고 무모하게 공격하다가 결국 군사를 잃고 전쟁에 패하게 되는 거예요. 화 막대어 경적이에요. 그리고 경적 기상오보, 적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기상오보, 우리들의 보배를 잃게 된다. 우리들의 보배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잃게 돼요. 무모하게 공격하다가 앞에 괜히 덫에 걸려서 죽고 몰살당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중하게 해야죠. 신중. 자기 부하들의 생명도 자기처럼 소중하다고 하면 함부로 공격하라. 돌진 앞으로 무모하게 하라. 무모하게 공격할 줄 알고 장제방은 덫으려고 피하고 신출규 피했다가 공격하고 지치게 만들고 그 보급선을 끌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기는 거죠. 고로 항병상가 여자승이 그런 까닭에 전쟁을 할 때 항병, 영어로 병은 병장기입니다. 병장이를 들고 상가, 서로 싸울 때는 애자승이 슬퍼하면서 자유롭게 여기는 사람이 승리,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 한고조 유방처럼 자기 부하를 아끼고 장수들을 격려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위로하고 밥을 먹이고 충분하게 쉬하고 쉬게 만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기지, 무모하게 항우장사처럼 돌격 앞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69장에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70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70장은 제목을 말의 종지와 일의 근본으로 잡았는데요. 이 경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심이지 심이행 천하망능지 망능행 언유종 사유군 부유무지 시부라지 지아자히 치가자기 시이성인 비가리해오. 온심이지, 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매우 이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을 했다. 그리고 심이행,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도 천하망능지 망능행, 천하의 사람들이 그 내가 하는 말을 능히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망능행,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노자가 좀 안타까운 모양입니다. 자기는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말한다고 하고 또 이렇게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게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잘 못 알아듣고 또 실천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팁을 줍니다. 언유종, 말을 잘 알아들으면 요 종자는 종지입니다. 핵심 개념, 그것을 파악했다. 말에는 종지가 있다, 씨가 있다. 여러분들 연설문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 연설문의 핵심 개념, 구절, 문장, 이것을 파악하면 전체적인 그 연설을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핵심적인 개념, 그 중요한 엑기스. 그런데 여기 종자는 그걸 말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하는 말의 종지가 뭐다, 중요한 개념이 뭐다, 이걸 파악을 해야 되죠. 사유군, 일에는 또 군자는 근거, 근본이라는 거죠. 근본. 일에는 또 근본이 있어요. 주가 있고 말이 있어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본이 있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는 이게 지역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요거 군자는 부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부리는 것에서 근본 이런 뜻입니다. 일에는 다 근본이 있다. 그래서 이제 노자도 본리위도생, 근본이 바로 서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유무지, 무릇 오직 무지, 그 근본을 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시로 이런 까닭으로 일반 사람들이 불하지, 나 노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무의자연이라든지 이 기본적인 사상을 이해하고, 도라는 것은 골짜기와 같고 통나무와 같고 어머니의 마음 같고 어린 마음, 이런 근본적인 것만 딱 파가면 노자를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노자를 공부를 쭉 했는데 이 노자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있는 것 같지만 노자의 기본적인 사상은 뭐예요? 자기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 스스로 그러하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죠? 상선약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자랑하지 말고 권위시계 갖지 말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낮추고, 이 노자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이 핵심적인 사상만 알면 표현은 뭐 다르게 이렇게 하더라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자히,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자히, 나를 아는 사람은 히 드물다, 쉽게 얘기하느라고 했는데도 좀 드물다. 그리고 치가자기, 칙자는 본받을 칙자입니다. 곧 할 때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즉이지만 법칙할 때처럼 본받는다 할 때는 칙입니다. 나를 본받아서 행하는 사람은 참 귀하다. 귀하다는 건 드물다는 뜻입니다. 희나 귀나 다 드물다는 뜻입니다. 시로 이른 까닭으로 성인 비가리혁, 성인이 가롯을 입고 옥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인이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은둔하고 그 강태공처럼 낚시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대접받지 못해요. 예수님도 오늘날에는 우리 김근 소장님이 이야기 예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지만 그 시대에는 대접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박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참 어쩌면 희생을 하고 참 불우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안타까운 생애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핍박을 받고 소수자로 지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입고 자기 옥, 자기 귀한 사상, 생각을 갖고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다음 세대가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 7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71장은 문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그 경문이 짧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지 상부지지병 부유병병 시이불병 성인불병 이기병병 시이불병, 아주 짧죠. 그 노자의 경문이 덕경의 뒤로 갈수록 경문들이 좀 짧아요. 짧아서 보통 지금 내가 노자랑 놀자를 1강에 3장을 하다가 오늘부터 4장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짧기 때문에, 짧을 때 빨리 좀 끝내고, 그래서 우리 10월 10일 날 아마 현장에서 하는 강의는 종강을 하게 되고 유튜브로 듣는 방송은 10월 17일 날 종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오늘 쉬고 난 뒤에 시민을 위한 한문 강의를 11월 달부터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뭐 기계적으로 이 짧은 경문을 갖다가 우려먹으면서 시간을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앞에 노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에 대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4장씩 해서
공부를 해서 30강으로 10월 10일 날 유튜브 방송으로 10월 17일 날 종강하게 돼요. 전부 30강으로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71장 또 27강에 네 번째 해당되는 내용인데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경문이 짧기 때문에 끝내고 노자와 관련된 현재적인 그 의미, 현재적으로 노자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제주 탐나라 공화국의 노자 예술원을 지난 주일에 제가 방문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삼아 노자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려고 합니다. 71장 오늘 그 27장의 마지막 장이 되는데요. 지부지상, 부지를 지아는 것이 상이고, 부지,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으뜸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보통 자기가 잘 모르면서도 아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하라고 했어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모르는데도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고 이러면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 우리 김근수 소장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9권의 저서를 내고 이 그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에 우리 원로 교수인 이만열 교수님이라든지 조성민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정직하게 살아오고 더 바람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 이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노자의 가르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비워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참 많이 비어있다, 부족하다, 내가 촌놈이고 뭐 좀 머리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내분에 기억력도 그렇게 크게 뛰어나지 않아요. 평범해요. 평범한 사람이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남들보다 더 몇 배의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촌놈이었기 때문에 뭐 서울에 가외를 받거나 무슨 좋은 뭐 학원에 다니거나 뭐 그런 기회가 없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달달 외우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참고서가 없어요. 학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 열심히 듣고 집 돌아와서는 교과서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남보다 내가 평범한 김영이라는 사람이 남들과 뛰어난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우수한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공부를 하려면 내가 남들보다 두세 배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내가 부족한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학을 처음 서울에 왔는데 내가 신촌에서 놀았지 않습니까? 신촌에는 Y 대학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그 옆에 E 대학이 있었어요. 이 대학에 다니는 아가씨들이 좀 이쁘기도 하고 돈도 많고, 그런데 데이트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그런데 나는 돈도 없고
뭐 또 좀 수줍음도 타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당구장에 갈래도 돈도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서관에 가서 책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10시에 도서관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도서관에 갈 때 도시락을 2개 싸들고 갔습니다. 뭐 외식을 할 형편이 못 됐죠. 식당에 가서 어떻게 밥을 사 먹습니까? 차가운 밥, 김치하고 밥하고 도시락을 싸서 낮에는 먹고, 낮에는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녁 때쯤 되면 추운 겨울 이 차가운 밥 그냥 먹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학교 앞에 가면 라면 국물을 팔고 짬뽕 국물을 팝니다. 거기서 밥을 말아 먹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즐겁겠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하고 비슷한 촌놈들이 좀 있었어요. 한 5-6명이 있어서 맨날 이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와서 사는 거예요. 아니, 신촌에 나가면, 카페에 가면 돈이 들잖아요. 또 저 이렇게 이대 앞에 클래식 다방에 가면 그 이쁜 여대생들을 보는 건 좋지만, 아이, 돈이 더 비싸더라고요. 다방보다. 갈 수가 없었어요. 나는 대학 다닐 때 당구 큐 때 한번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서관에 책을 열심히 빌려보고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밤 10시에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돌아. 그러다 보니까 뭐 장학금도 타게 되고, 또 친구들도 다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구들이 독서하는 서클을 만들어서 자유교양이라는 독서 서클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그래서 그때에 내가 뭐 국문학을 했습니다만 에리 프롬의 책들 다 읽었습니다. 에리 프롬, 희망의 혁명, 또 자유로부터의 도피, 인간의 마음, 건전한 사회, 휴머니즘. 근데 국문학을 하면서도 도서관에 있는 신간들,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도 그때 읽었던,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출간된 중요한 저서들은 다 섭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학교 앞에 단골 서점에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새로 나온 신간을 만지작거리면서 자꾸 뒤지고 있으니까 그 책방 주인이 내보고 그래요. 김군, 그 책 보고 싶냐고. 그런데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가서 보래요. 그래, 난 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냥 가져가서 보고 나중에 돈 생길 때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 나올 때마다 좀 돈이 없어도 그냥 외상으로 사가지고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 또 다음에 외상 값을 갚으러 가면 더 좋은 책이 또 나와 있어요. 이 술수예요. 이 일센서점 이상용 사장이라는 분인데, 이게 나는 그 덫에 걸린 거예요. 책 보고 또 갚으러 가면 또 책이 나와 있어요. 항상 졸업 때까지 걔 빚쟁이로 살았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기존의 책들은 도서관에 있지만 신간들은 도서관에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졸업하고 난 뒤에도요 계속 빚쟁이로 남았어요. 그 서점에 단골이 돼가지고 책 사러도 가고, 그 아저씨하고 친해서 또 얘기하러도 가고, 친구들 소식 들으러도 가요. 거기 가면 또 단골 서점에 친구들이 늘 오기 때문에 그 친구는 시골에 어디 갔는데 어떻게 지낸다더라, 그전 장가 갔다더라, 뭐 어땠다더라,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심지어 우리 안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때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데이트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안 사람은 그때 이제 교사였고, 나는 공부하는 사람, 백수건달, 자유사상가였죠. 그런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죠. 계속 얻어먹을 수 있나요? 나도 한 잔 사야지.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일신서점 아저씨한테
돈을 좀 꾸었습니다. 오늘 내가 데이트를 하는데 나도 가오가 있지. 계속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럴 때 또 그 아저씨가 또 빌려줘요. 하여튼 참 그런 사이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생태위기 시대의 노자일기 책을 낸 청하출판사 사장이 이상용 사장인데, 그분이 신촌의 일신서점 주인이었습니다. 일신서점 주인이었는데 이분이 일신서점 주인을 하다가 신촌에 자꾸 임대료가 자꾸 높아가요. 그래 견디지를 못해서 서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출판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일신서점 주인에서 출판사 사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나도 이제 책을 몇 권 내고 하니까 어느 날 이상용 이 사장이 나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김 선생, 우리가 봄날 신촌 로터리 일신서점에서 우리가 만났지 않냐. 이제 이게 늦가을이 됐다, 인생에. 늦가을이 됐는데 뭘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김 선생을 보니까 학부 다닐 때도 책을 열심히, 가난해서 그런 줄 모르고 열심히 읽더니, 외상으로 그렇게 보더니 이제 한문학회 회장도 하고 민족연구소 대표도 하고 학교에서 잘 나가고 이런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근데 우리 출판사에서 좀 책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를 해요. 그럽시다. 나도 계속 책을 낼 게 있으니까 내자고 해서, 그때부터 청하출판사에서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노노책도 내고 노자책도 내고 함께 가는 길이라는 에세이집도 내고 고전의 길을 묻다 이런 책도 내고 이래서 이 가을에, 늦가을에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그렇지만 알아요. 지부지상,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참 으뜸이다. 내가 정말 가난하고 또 부족한 거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내가 유일하게 생존하는 길이고 내 자신을 자아실현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골 촌놈이 이 국립대학에서 한 10몇 년, 사립대학에서 한 26년, 37년을 교수 생활하고 여러 가지 큰 학회, 모학회, 한국한문학회는 우리나라의 한문학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학회입니다. 거기 회장도 하고 진보적인 민족문화사 연구소 대표도 하고 교수회 의장도 하고, 이런 바탕이 어디서 왔겠는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남들보다 좀 더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지부지상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상, 으뜸이다. 부지지병, 모르면서도, 부지하면서도 아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병통이다. 잘 모르면서 지가 아는 것처럼 남들에게 떠들고 이렇게 설치고,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병병시불변, 무릇 오직 병, 앞에 병자는 동사고 뒤에 병자는 명사입니다. 무릇 오직 병을 병통으로 알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내가 알면, 병을 병으로 인식하면 시불변, 이런 까닭으로 병을 앓지 않는다.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걸 알면 조심하고 치료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병이 들지 않아요. 성인 불병, 이기병병, 성인들이 병에 들지 않는 까닭은 이기병병, 그것은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지
모르고 다 아는 척 착각하고 있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죠. 세상이 얼마나 넓고 세상에 도처의 고수들이 있다는 걸 내가 정연하고 나서 알았어요. 나는 대학에 있어서 야, 대학에 뭐 교수니 박사니 뭐 미국에 가서 박사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정연해서 이 세상에 나보니까 자기가 이 뭐 박사학위네 무슨 어느 서울대 나왔네 뭐 뉴욕 대학을 나왔네 이렇게 하지 않고도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아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교수들이 되게 권위식이 가르쳐가지고 잘난 척하고 막 의시되고 말이야. 내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데 뭐 이러면서 폼은 정말 엄청나게 잡잖아요. 그런데 하는 꼴을 보면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만큼 실천을 못해요. 말만 해, 말만. 나 요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윤석열이가 반민족 친일 매국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들 중에 거리에 나가가지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윤석열 탄핵을 외친 사람이 얼마나 됐냐고요. 기껏해야 성명서 한 장 내고 후쿠시마 뭐 방류를 멈춰라고 어느 모 대학에서 막 120명이 성명서를 내서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훌륭합니다. 중앙대학교 교수들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다른 대학에서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런데 내가 정말 존경스러운 정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5세대는 국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하는 이만열 교수가 매 주말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후쿠시마사를 반대하고 간도 대진 백준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 그러고 이런 브레카드를 들고 75세대는 조성민 교수도 서울대 철학과를 나고 미국의 뉴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원대 학장도 하고 뭐 그 두 분 아들 딸들이 다 의사로 다 키워놨어요. 정말 부러울 것 없는 분들이에요. 놀러 다니고 충분히 할 만한 시간과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동안에 인권을 강의하고 또 정의를 얘기했는데 말로만 하고 글로만 썼지 실천을 못했다는 거야. 그게 다 부끄럽다 이게. 지금이라도 나가서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러네요. 우리들의 선배들이 내 위에 14, 15년 선배들이 5, 6년 선배들이 그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내같이 이런 나이가 71세는 얼라입니다. 얼라. 노인정에 가면요 어른들이 하는 잿더리 치우고 방 청소해야 될 군번이에요. 근데 여기도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에 내가 이제 우리 박천국 교수님 심부름꾼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모시고 토요일마다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팔아넘기고 있잖아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민족영웅들 육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친일파 독립군을 토벌했던 백선엽이란 놈을 흉상을 세우려고 그러고 강화문 내거리에 있는 이충무공 장군 동상과 우리의 자랑인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여기 왜 있어야 되냐고 이지랄하는 놈들이 정권을 잡고 여당의 대표로 앉아있으니 우리나라의 민족의 앞길이 풍전등화 아닙니까? 풍전등화. 여러분 이거를 두 눈 뜨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을 수가 있습니까?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총궐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1910년에 경수를 국치 때는 우리나라 국력이 부족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일본의 총칼에 못 이겨가지고 우리나라를 넘겨줬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10위 정도예요. 10위. 근데 이 윤석열 이
반민족적인 검찰 독재 정권은 자진해서 갖다 바치잖아요. 이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매국노죠, 매국노. 이거 막아야 됩니다. 민주시민이면, 대한민국의 혼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정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 김은도 PD 어디가? 사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면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노자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막바지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노자를 우리 김은도 PD께서 아까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노자가 한 2500년, 600년 전에 그 인물인데 오늘날 왜 우리가 노자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마침 그와 관련해서 내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 제주 탐나라 공화국에 가서 한국 제주 노자예술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노자예술관을 만드신 분은 강우현 이사장인데, 여러분들 남이섬을 만든 분이에요. 남이섬의 자연환경을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예술의 옷을 입히는 분이 강우현 이사장이신데, 그분이 10년 전부터 제주도에 가서 이 제주도의 탐나라 공화국을 새로운 예술촌을 만들면서 거기에 노자예술관을 만들었어요. 그 강우현 이사장님하고 제가 3년 전에 서울 여의색강 생태공원에 나는 고문으로 있었고, 이 강우현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있어서 그때부터 친분이 되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탐나라 공화국이 개국을 해가지고 손님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바빠가지고 이제 이사장 그만두고 거기 있으면서 우리 여기 색강 생태공원에 있는 우리 고문 대표 이사장을 초대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말로만 들었는데 노자의 자유로운 사상, 무의자연의 사상을 실천하는 하나의 그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도덕, 이런 도경과 덕경을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노자를 읽고 하면서 노자 예술관, 노자 포럼도 열고, 이 노자 관련 책들을 중국에서 다 구입해가지고 놓고 기증받고 30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내보고 이런 거요. 김 고문님, 지금 뭐 더탐사 시민학당에 교장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와가지고 좀 강의도 하고 좀 그 도와주면 좋겠다. 중국하고의 국제 심포지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정신적 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번에는 노자랑 놀자, 이번에 10월 달에 끝내고 틈틈이 아마 한 2주에 한 번 정도 내려가서 거기서 특강을 하든지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강의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딱 도로 아닙니까? 왕이지의 빌법으로 도 길도자, 길로자야. 도로, 이런 것들 이제 거기에 노자와 관련되는 것들을 돌에 새기고 길에 새기고 완전히 왕이지 체형의 인가 봐요. 왕이지체 빌법으로 썼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리고 거기 갔더니 이 강우현 그 이사장이 노자처럼 생각하고 노자처럼 먹고 자고 놀고 사는 이제 쓰다는 거예요. 노자처럼 공부하고 노자를 뺏기고, 노자도 뺏기고, 여기 습자입니다. 이게 중국의 현대로
노자처럼 자꾸 익히고 무의자연을 체험하고 창조 체험을 하고 노자처럼 살다 보면 작품전을 열고 상상을 해서 노자처럼 될까요? 이거는 이제 강우현 이사장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공화국이에요. 여기에 탐나라 공화국 가려면 요건이 있어야 돼요. 입국하려면 요건 스탬프를 찍어야 됩니다. 이거 다 공화국입니다. 새로운 상상의 이상적인 재미있는 공화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1박 2일 하면서 저하고 의기 좀 투합해서 앞으로 여기 내가 물론 별내 스튜디오에 와서 더 탐사의 교장을 또 해야 되겠지만 또 일반 시민들이 남이섬에 놀러 가듯이 제주도의 탐나라 공화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의자연의 사상을 배우고 이렇게 한다면 더 영향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이 끝났나요? 예, 이렇게 해서 이 노자라는 것을 단지 우리 인식의 대상, 공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노자를 생활하고 우리 생태 환경도 보호하고 평화롭게 전쟁이 없고 남과 더불어서 겸손하게 또 이 생태 자원을 아끼면서 또 이 자유롭게 늘 강조합니다마는 노자의 세계 사상 남을 사랑하고 자유롭다는 건 남을 배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소하고 인류의 자원을 아끼고 그 다음에 불감이 천하에서 앞서려고 하고 남을 앞세우면서 자기를 낮추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노자의 선견지명이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상이고 우리들이 살아갈 철학으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27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